네, 안녕하십니까. 자, 계산 기초특강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험을 쳐보니까 어땠어요? 풀만했어요? 어려웠어요? 자, 좋은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속담이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른 거예요.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신 겁니다. 조금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요, 앞으로 1년 뒤에, 그러니까 내년 10월 26일입니다.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0문제가요. 참고로 28회 때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고요. 29회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30회 시험도 계산 문제가 9문제 또는 10문제 나온다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수준은요, 이보다 훨씬 어렵게 나와요. 지금은 다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학교로 문제를 탁 보니까 계산 문제가 지금처럼 아주 깐깐한 문제가 9문제, 10문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요, 계산 문제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만 정리되면요, 1차는 거의 합격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첫 시간 경험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기 연습 예제가 나와요. 1번부터 10번까지죠. 자,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었을 거예요. 왜?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의미는 그냥 제가 식을 맞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풀게 될 모든 계산 문제가 이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계산 문제는요, 요 테두리에서, 요 범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번부터 봅니다. 1번은 쉽죠. 2억 4천 빼기 2,400만 빼기 1,500만 빼기 9천만 빼기 5,1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 나오던가요? 5,900이 나오죠. 자, 1번입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론 공부하시면요, 여기서 바로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30회 시험은 거의 확률이 높아요. 왜? 29회 때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인문과정에서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요. 그러면 유효조소득입니다. 다음에 영업경비 빼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빚값자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러면 세전현금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소득세 공제하면 세후 현금수지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숫자를 여기 전부 다 주면서 이제 세후 현금수지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가능해서 유효 빼고 순영업소득 빼고 세전 빼니까 세후가 나온다. 이 흐름이 바로 1번입니다. 다음에 그럼 정답은 얼마 나왔죠? 5,9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예요. 2번 보시면 괄호가 두 개 나와요. 자, 첫 번째가 10% 곱하기 0.4 플러스 30% 곱하기 0.6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에서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가 돼요. (29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30배 시험 확률 굉장히 높아요. 이때는 반드시 괄호 두 개, 요 방금 계산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여기서 수익 환원법이 나와요. 수익 방식입니다. 여기서 특히 환원율 관한 계산 문제. 환원율 구할 적에 크게 이대로 쓰는 흐름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물리적, 금융적 환원율 구할 때 이때 이제 괄호 두 개에서 더하기가 나와요. 앞으로 모의고사 보시면요, 굉장히 자주 풀게 됩니다. 자, 여기 계산하니까 몇 프로 나와요? 22%죠. 22% 나오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어, 3번은요, 분자 분모예요. 그러면 분자가 숫자가 3개 나오죠. 800만 원 빼기 480만 원 플러스 200만입니다. 나누기 분모가 숫자 1개죠. 4천만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숫자 3개, 분모가 숫자 1개다. 이렇게 나눈 공식이 바로 투자에서요.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는 언제 나왔다? 29회 때요.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계산하면요, 몇 프로요? 13%가 나와요.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요, 자, 4억 원. 자, 곱하기 분자 분모죠. 100번에 145가 되고요. 나누기 1450입니다. 정답은 40만 원 나와요. 자, 꼭 이렇게 구하는 식이 어디서 활용이 되느냐? 바로 제자들 원가에 있죠. 3방식입니다. 삼방식에서 특히 원가법 있죠. 원가법에서 제자들 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구할 때 방금처럼 식이 꼭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5번요. (5번은) 조금 복잡해요. 자, 먼저 8억 8천 곱하기 0.4 1.1의 1성분의 1 플러스 6억 6천 곱하기 0.6 곱하기 1.1의 1성분의 1이 됩니다. 식이 좀 길잖아요. 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계산하면요, 6억 8천만 원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공부하시면 계산 문제가 딱 한 가지거든요. 바로 정보의 현재 가치, 줄여서 정보 가치가 돼요. 앞으로 정보 가치 관한 계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가치는요, 역시 올해 시험 29회 때 한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이어서
6번과 7번은요. 분자분모, 분자분모 네 줄 공식이 있죠. 네 줄입니다. 6번, 7번. 흐름이 똑같아요. 그럼 6번처럼 숫자가 4개 나오더라. 자, 이런 흐름은요. 특히 부동산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에서 입지 계수 구하시오. 줄여서 LQ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자분모, 분자분모 네 줄 공식입니다. 입지 계수 관한 계산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오고요. 참고로 입지 계수는요. 1년 전 28회 때 작년입니다. 한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7번도 똑같죠. 네 줄 분자분모예요. 숫자만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수요 공급 비율입니다. 수요 공급 비율 인해서 자, 탄력성 구하는 계산 문제가 돼요. 탄력성.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네 줄 공식이에요. 6번부터 볼까요? 2000, 1000, 400, 250입니다. 자, 얘는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네 줄 공식은 가장 먼저 약분하죠. 바로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항상 약분하죠. 약분하시죠.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요. 또 약분해요. 5, 5, 25, 5, 8, 2, 40. 더 약분할 거 없죠. 그래서 일단 빠르게 약분해줘요. 다음에는 자, 내항끼리 곱하면 얘가 분모가 돼요. 외항끼리 곱하면요, 얘가 분자가 돼요. 그러면 분모가 얼마? 8. 분자가 얼마? 2, 5, 12잖아요. 여기까지 빠르게 암산해주면 돼요. 2단계로. 약분하고 다음에 분모, 분자. 예. 이거 연습하면요, 금방 풀어요. 예. 그래서 얘가 빠르면 5초, 늘어도 10초 내에 다 약분되거든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요, 10 나누기 8 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나올까요? 1.25가 나와요. 1.25. 이렇게 입지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푸시면요, 이렇게 네 줄짜리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무조건 뭐 빠르게 약분하고 그다음에 분모 분자 계산하면 돼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 네 줄 공식입니다. (800) 200만원이죠. 800만 200만. 다음에 500 100입니다. 약분할 수 있겠죠. 5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요 4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분모가 5가 되고요. 분자가 4가 되고요. 그러면 4 나누기 5 하니까 암산되죠. 얼마? 0.8이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6번, 7번 분자분모 네 줄 공식이다. 네 줄 공식.
학교론에서요. 네 줄 공식 나누는 오로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입지 선정과 탄력성입니다. 입지 개수와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둘 다 A급이에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계산 과정에서 네 줄 공식이 나왔다. 빠르게 약분하고요. 분모, 분자 하시면 돼요. 앞으로 아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8번입니다. 자, 8번은요. 아래 식을 활용하여 P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1400 빼기 2P 이꼴 200 플러스 4P가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어디에서요? 수요 공급입니다. 바로 균형 가격 결정입니다. 이 문제도요. 29회 때는 안 나왔지만 1년 전 28회 때 작년에 나왔잖아요. 아주 잘 나와요. 자, P값 구하자. 미지수가 한 개니까 1차 방정식 있죠. 그러면 1400 마이너스 2P 이꼴 200 플러스 4P가 돼요. 여기서 P값 구하래요. 얘는요.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은 아시죠? 자, 숫자끼리 모아주자. 200이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부가 플러스죠. 부가 그대로 갑니까? 부가 바뀝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다른 말로 이항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이항시킬 때는 반드시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참고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친절하게 부호 바뀜 적어드릴게요.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이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자, 4 더하기 10은 얼마가 돼요? 6이다. 얼마가 돼요? 10이 되죠. 이거 넘겨줘요. 이 형식이죠. 그럼 부호 바꾸니까 뭐?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그러면 4 이꼴 10 넘어가니까 빼기 6이다.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일 때는 무조건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부호가 바뀌면요. 곱하기는 나누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 곱하기는 나누기,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숫자끼리 넘어가자. 넘어가니까 합해서 얼마가 돼요? 12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돼요. 합하니까 몇 P? 6P가 돼요. 그러면 P가 걸시 있죠.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잖아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200입니까? 따라서 P값은 200이 됩니다. 균형 가격 200입니다. 자, 이어서 9번요. 조금 복잡하죠. 1억 곱하기 100분의 100 곱하기 100분의 105 곱하기 105분의 90 곱하기 100분의 110 곱하기 300분의 280입니다. 아주 복잡해요. 자, 이런 계산 과정은요. 3방식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비교 방식입니다. 여기서 비중가격 구하라. 비중가격 구할 때 자, 분자분모
5개를 곱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억 곱하기 100분의 100, 100분의 100고 105분의 50, (100분의 110) 300분의 280이죠. 자, 요 계산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나와요. 1월달, 2월달. 요때 2월로 마지막 주 요거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에서 2월달 공부하게 되면요, 사시지계면 5개를 이렇게 분자 분목 곱해줘요. 요 과정입니다. 요 계산 과정은요, 그대로 한 줄로 쭉 계산하면 돼요. 1억 곱하기 100 나누기 100. 숫자 같으면 생략 가능하죠. 또 곱하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90 나누기 105, 곱하고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한 줄로 쭉 계산하면 되거든요. 한꺼번에. 자, 그러면 금액은요, 9,240원입니다. 해서 9,240만 원 나와요. 참고로 비준가격과는 요 계산 문제요. 요 계산 문제가 역시 올해 시험 29회 때요. 출제되었습니다. A형 문제 40번 문제예요. 이 문제도 원래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마지막 계산 문제 10번입니다. 자, 4억 8,400만 원 곱하기 중괄호 1 마이너스 괄호 1 마이너스 0.1 곱하기 30분의 2가 됩니다. 아주 복잡해요. 자, 얘가 어디서 나오느냐? 역시 3방식입니다. 삼방식에서 원가법이 있죠. 원가법에서 바로 정액법입니다. 자, 정액법으로 복선가격 구하시오 할 적에 꼭 10번 공식이 나옵니다. (4억 8,400이죠) 곱하기 1 마이너스 1 빼기 0.1 그리고 30분의 2가 나와요. 얘가 나중에 역시 기본서가 나오면요, 2월달에 공부합니다. 제대로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라지 R 곱하기 라지 N분의 스몰 n이다.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대로 대입하면요,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계산기가 일반 계산기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이 계산 과정은요, 한꺼번에 계산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소갈로부터 풀자. 암산 되겠죠? 암산 얼마? 0.9가 나와요. 그럼 다음에 또 이만큼 계산해요. 그러면 계산기 들어보세요. 0.9 곱하기 2 나누기 30 하면 얼마 나오는지. 0.06 나와요. 0.06이 나와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럼 암산 되겠죠? 1 빼기 0.06은 0.94가 되겠지. 전부 다 0.94가 나와요. 그래서 소갈로 풀고 이만큼 곱해주고요. 이걸 1 빼주면 되거든요. 1 빼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4억 8,400만 원 곱하기 0.93은 돼요. 그러면 454960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정해법 계산 문제도 역시 올해 시험 29회 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총 계산 문제가 총 9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9문제 중에서 지금 계산 연습이 저기서 3번, 5번, 다음에 9번, 10번 계산 문제가 4문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결국 여러분 계산 문제는요. 9문제 나오건 10문제 나오건 지금 계산 요 과정이 있죠. 이거 거의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계산 문제는요. 이 범위에서 거의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볼까요? 지금 모든 계산 과정이 얘는 좀 복잡했어요. 복잡했죠. 얘가 좀 복잡하다. 복잡한 거 이렇게 복잡하다. 또 몇 번이 복잡해요? 5번이죠. 시장가치. 정보가치. 얘가 복잡하다. 나머지는요.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계산 문제가 과정이 복잡한 것이 정보가치 5번하고 정해법 10번 계산 문제. 계산 연습입니다. 그래서 5번과 10번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계산 과정은 5번, 10번이 복잡하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이 상당히 숙달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산 연습은요. 5번, 10번을 집중 연습해가지고 빠르게 숙달시켜야 됩니다. 참고로요. 계산기 잠시 확인할게요. 제가 왜 소개 안 하면요.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이 동강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강 들으시는 분들도 계산기 딱 보시면서 참고를 하세요. 어떤 게 서기가 편합니까? 오른쪽입니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여기 서기가 편해요. 요거 서게 되면요. 불편해요. 그래서 기왕이면요. 손에 딱 잡히는 크기 있잖아요. 얘가 서기가 편해요. 나중에 작게 되면요. 빨리 연습도 안 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꿔주면 좋아요. 지금 2분 계시는데 요거는요. 쓰다 보면요. 좀 불편하고 또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얘가 가장 좋아요. 아시겠어요? 예. 자, 계산기 연수 통해서요. 자,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이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계산 과정에서 루트가 없잖아요. 또 미분적분 없습니다. 복잡한 수학공식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뭐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그들은 뭐 가감성제. 가감성제. 복잡하다 싶으면요. 뭐지? 분자분모 분자분모 네 줄 공식. 요거밖에 없어요. 네 줄 놔도 뭐지? 약분하고 계산하면 돼요. 약분하고 빨리 풀거든요. 여기 계산은 전부 다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계산 문제는 절대 수학이 아니다. 산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 첫 시간 계산 과정 보시면서 분명히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계산기라고 충분히 해결 다 되거든요. 절대 이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본론 넘어가죠. 자, 계산 문제 기초예제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처음 보시니까 좀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기 전에요. 자,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계산 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계산 문제 예외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지켜줘요. 두 가지. 이것만 지키시면 계산 문제는요, 쉬워요. 첫 번째는요, 계산 문제는 절대 예외가 없어요. 첫 번째, 바로 공식을 암기합니다. 공식 암기예요. 각 문제마다 네모 박스에 있죠. 얘가 전부 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문제만 딱 나왔다. 박스, 공식부터 머릿속에 탁 떠올려야 됩니다.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1년 동안 자, 암기해야 될 공식이 몇 개쯤 될까? 약 30개 안팎입니다. 30개. 이 공식을 다 암기해서 30개 안팎입니다. 암기해서 어떻게 하죠?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요. 이 대입시키면요, 앞에서 10가지 풀었잖아요. 대입시키니까 공식이 이렇게 10개 나오더니 말입니다. 필수과정은요, 반드시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30개라면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둘 중에 하나, 많다, 적다? 많아요. 부담됩니까? 그렇게 공부 힘들게 하지 마세요. 30개 장난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요, 공식을 영어 단어로 생각하세요. 영어 단어. 자, 영어 단어 30개 암기하는데 며칠만 암기할까요? 며칠? 정답입니다. 하루. 여러분들 애들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걔들요, 영어 단어 하루에 30개 암기 가뿐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 30개 암기하는 것, 영어 단어 30개 암기한다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학생들이요, 영어 단어 30개 암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지? 하루 가는 거 1년. 예. 하루 만에 암기해가지고 1년 동안 써먹는 거거든요. 다시 물을게요. 공식이 많다, 적다? 예. 제가 아주 막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 30개로 생각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또 알려드릴게요. 왜? 이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요.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는요, 꼭 요콕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계산기 크기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에 딱 잡힌 노트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뭐지? 제가 일을 첫 주 때, 첫 시간에 한 번 더 강조할 거예요. 얘가 뭐냐? 암기 노트예요. 몇 권? 2권 필요합니다. 2권. 1차 한 권, 2차 한 권. 1차 한 권, 2차 한 권. 2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 해설 과정이니까 짧게 설명하는데, 얘는요, 다음 주에 1월 첫 시간에 제가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암기 노트에다가 공식 30개 있죠.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하루 만에 암기한다고 했잖아요. 하루 만에. 예. 많으면요, 이틀, 3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노트는요, 공식 30개 적어주고요.
적어주고, 이게 노트라면요, 손에 딱 잡히잖아요. 매일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면 돼. 여러분이 수업 끝났습니다. 집에 가죠. 복도 가서 엘리베이터 탑니다 하시겠어요? 전철 타시잖아요. 그까지 8분, 9분 걸려요. 10분 잡을게요. 한번 걸어가시면서 엘리베이터 내려가시면서 요 노트 보고요. 공식 암기하면요. 2개, 3개 암기하러 남습니다. 자투리 시간. 제가 10분 강조하죠. 10분. 중요합니다. 10분이면요. 3개 암기해요. 하루 만에 전부 다 암기하고도 남습니다. 그거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아니고요. 한 달 만에 지길만큼 암기가 전부 다 싸그리 되어버립니다. 달달달.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남들이 꿈도 못 꿔요. 그냥 막연하게 수업만 들을 뿐이지. 첫 시간부터요. 1월 첫 공부할 때부터 악력도 준비해서 암기를 딱 쳐가지고 항상 걸어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 밥 먹으면서 침대에 누웠어도 TV 보면서 틈틈이 공부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암기가 돼요. 암기 안 내다니지 마세요. 시간 넘칩니다. 그만큼 10분 공부가 무서운 거예요. 암기 노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식 암기한다. 힘든 거 아닙니다. 영어 단어 30개로 생각하세요. 암기가 되었다면 이 공식에다가 숫자를 딱 적으니까 방금 10개 나왔잖아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두 번째. 매일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습관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쉽게 1차 민법 교련입니다. 내년 시험 1차 쉽게 합격해야지.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요겁니다. 학교론 계산 문제, 기본서 있죠?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기본서. 그러면 어떻게 반복해서 풉니까 하는 것은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기본서 보시면요, 특히 계산 문제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서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 계산 문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예상 문제가 있어요. 또 계산 문제 있거든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것만 해결하세요. 그것만. 그래서 절대 욕심내지 말고 기본서 있는 것, 계산 문제. 이것만 어떻게 반복해서 푸느냐. 자, 새해 첫날부터요. 어떻게 푼다? 하루 2문제입니다. 요것만 지키세요. 요거 지키면요. 1차 무조건 합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럼 하루 2문제는 아예 못 박아버리세요. 여러분들 하루 몇 끼 드시죠? 3끼 먹죠.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은 봐드릴게요. 아침 드시고 점심 먹고 한 문제, 저녁 먹고 한 문제. 습관을 만들어버렸어요. 기본서. 점심 먹고 한 문제, 저녁 먹고 한 문제. 가랑비 옷 찢는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하루 2문제씩 풀게 되면요. 매년 10달이죠. 300일입니다. 300일. 몇 문제 풀지? 600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점심 먹고 한 문제, 저녁 먹고 한 문제 풀게 되면요. 그렇게 계속 쭉 풀어나가면요. 계산 문제 아웃입니다. 그걸로 고수가 돼버려요. 끝나버립니다.
특히 내가 나이가 많다, 수학 못하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말짱핑이라고 지난주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그래서 제 말만 지키면요, 요거 하나 갖고요, 1차는 거의 합격입니다. 강조하죠. 최고의 방법인데, 근데 안 풀어요. 아시겠어요? 밥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밥 먹고 한 번씩 풀면 5분당 걸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무조건 1차는 보상받는 건데, 보증수표인데, 틀림없는데, 그게 쌓여버리면요, 가랑비 옷 뜯는다고 계산 문제 박사가 돼버려요. 그런데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저절로 해결될 게 안 푸니까 계속 안 풀다가 막판에 7월, 8월, 9월, 10월 내가 풀려가 봤어요. 그때부터는 숙달이 안 돼요. 때가 늦대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풀어봤어요. 꼴란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정말 우습게 1차격을 만들어주고요. 그것도 고득점입니다. 이것만 지키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계산 문제 박사가 돼버려요.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5월, 6월, 7월, 8월 모의고사 보게 되면요, 계산 문제가 먼저 보여요. 이거보다 먼저 풀게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1차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공식 30개 암기. 영어 단어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매일 제부터 두 문제 풀자. 이것만 습관을 시켜버리면요, 1차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요, 여러분만 아시고 다른 사람 알려주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합격이 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입니다. 자, 1번요. (1번은요) 수요 함수가 나왔고 공급 함수 쓰면서요, 문제는 뭐 묻죠? 그때 보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 묻죠. 그럼 이 문제가요, 여기서 쭉 보니까 이거 나왔잖아요. 예를 말해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미 계산 과정은 다 경험했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문제 볼게요. 그러면 문제 보기 전에 공식부터 먼저 봐요. 박스. 한 줄 있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므로 QD 이꼴 Q에서 두 가지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을 도출한다. 자, 그러면요, 이거 아시잖아요. 자, 입문 과정에서 그래프 아시죠? 수요와 가격과 수량입니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은요, 우상향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여기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항상 계산 문제는 여기다가 대문자 Q가 붙어요. 대문자 Q가 함수를 말해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입니다. 문제 봐요. 부동산 수요 함수가 QD 이꼴 700-2P가 돼요. 공급 함수가요, 100 플러스 P가 됩니다. 요거 두 개 함수를 이꼴 일치시켜주게 되면요, 저절로 균형 가격 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푸는 방법은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를 일치만 시켜주자 끝. 그래서 수요 함수 700-2P가 돼요. 공급 함수 100 플러스 P가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 함수를 일치시키자. 그래서 얘랑 얘를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700 마이너스 2p 이꼴 100 플러스 p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8번에서 풀었잖아요. 분명히 풀었잖아요. 이항시키시면 되겠네요. 이항시킬 때 부호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암산에서 정리하면 얼마? 6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된다. 합해서 얼마? 3p가 돼요. 다 풀었잖아요.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된다? 200이죠. 균형 가격 200이 나왔습니다. 균형 가격 2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식에다가 p가 20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을 넣어주면 돼요. 얘가 200이 나왔으니까. 또 2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양도 일치가 돼요. 700 빼기 400이죠. 얼마? 300. 100 더하기 200이죠. 얼마? 300. 양도 300으로 일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균형량은 300이 된다. 따라서 균형량은 300이 됩니다. 따라서 균형가격 묻게 되면요. 항상 두 개 함수를 일치시키게 되면 균형가격과 양이 그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요. 계산 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상급일까요? 중급이 될까요? 하급 문제가 될까요? 상중하. 하급요. 야, 이 문제 보시면 이게 하급밖에 안 된대요. 확인하셨죠? 여기 얘가 바로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가격 나왔다. 무조건 뭐 이항시키고 풀어주면 되거든요. 더 이상 어떤 논점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무조건 득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계산 문제가요. 주로 적게 나면 8문제. 많으면 10문제 나와요. 물론 이보다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 중에서 상급 문제는요. 주로 한 문제 생각하세요. 한 문제. 되게 많으면 2문제 가능한데요. 2문제. 일단 상급 문제는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풀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버리고요. 나머지가 중급 하급입니다. 다 풀지 말고요. 다 풀지 말고 학급 문제 이런 문제가 매일마다 2문제는 나와. 이런 문제가. 학급 있잖아요. 이런 레벨의 문제가 늘 2문제는 꼭 나와요. 왜냐면요. 무조건 득점하시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전부 다 중간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다 푸시면 안 돼요. 2문제만 따자. 그러니까 10문제 나온다면요. 5문제만 풀면 돼. 풀면 무조건 정답이니까요. 그래서 계산 문제 욕심내지 마세요. 반은 풀고 이렇게 맞히면 돼요. 몇 점이지? 10점. 큰 점수예요. 이렇게만 여러분이 득점하시면요. 학교는 웬만하면 70점 넘어갑니다. 그럼 민법은요. 50점은 넘어가면 돼요. 그만큼 학교로는요. 계산 문제, 학급 문제 2문제, 중급 문제 2문제 반만 풀고요. 다 푸는 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무난히 학교는요. 70점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면 민법 공부를 많이 해도 학교에서 70 올라가 버리니까 부담은 적잖아요. 거의 합격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요. 자, 2번은요. 맨 끝에 세 번째로 보니까 탄력성. 탄력성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탄력성. 박스 공식 보세요. 탄력성 하게 되면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있죠.
둘 다 필요해요. 쉽게 나오면 두 줄이고요. 어렵게 나오면 네 줄인데요. 자, 나왔죠, 여기. 탄력성. 번자분모 네 줄 공식. 공식 있잖아요. 그럼 결국 얘만 나타 치게 되면요. 공식만 암기해버리면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다 푸는 거지. 약분하고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공식부터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도대체 탄력성이 뭐냐? 입문 과정에서는요. 탄력성이 뭔지도 아는 게 좋아요. 그러면 탄력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